네, 예고해드린 대로 오늘은 언론을 점검해보는 날입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두 분 제 옆에 모셨는데요. 박영선 민생경제연구소 언론개혁위원장, 정성혜 언론소비자주권행동 사무처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저는 뭐 두 분이 구면인데 두 분은 서로 추면이시라면서요? 네, 반갑습니다. 근데 같은 주제를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아마 뭐 큰 공감대를 또 가져갈 시간일 것 같은데요. 일단 지난주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가장 뭐 중요했던 내용은 아무래도 대통령의 KBS 대담 관련된 내용이 아닐까 싶은데 박영선 위원장께서 어제 늦게까지 막 자료를 준비를 해주셔가지고 저희가 이거 자료 받고 엄청 감동했습니다. 아, 네, 그렇습니까? 네, 제가 늘 준비하는 게 습관이 돼서 그렇습니다. 예, 아유, 네. 뭐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저희 입장에서는 또 구독자님 입장에서는 아마 반가운 자료가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저희가 KBS 대담을 두 분이 다 어떻게 먼저 평가하는지 좀 먼저 들어보고 언론의 분위기를 저희가 전달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일단 우리 박영선 위원장께서는 보셨습니까? KBS 대담. KBS가 윤석열 대통령이 어쨌든 전 사장을 쫓아내고 예. 낙하산 사장을 앉히면서 예. 사실은 KBS는 땡윤 뉴스 그리고 공영방송이 아닌 국영방송 이하로 전락한 최악의 참사를 이번 대담을 통해 증명해준 그런 대담이었습니다. 참 예. 안타까운 상황이었습니다. 수미양 가중에 가점 주시는 거죠? 가의 평가도 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빵점이란 점수의 열애입니다. 말씀이시네요. 열애. 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평가할 수가 없다라는 네. 말씀이시고 정성혜 처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이번 설 명절에 가장 뭐 대화 자리에서 이슈됐던 게 예. KBS 대담이었었잖아요. 그렇습니까? 그리고 뭐 치솟는 우리 차례상 준비하는 밥상 물가. 예. 이 두 가지였는데 네. 저는 이 두 가지가 너무 시민들에게는 예. 극과 극의 상반된 이슈였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더 분노감이 컸었고 예. KBS 대담에서 저희가 희망했던 거는 올 한 해 그 대담을 보면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화될지 실질적으로 어떻게 변화될지를 관심을 갖고 봤었는데 2년 동안 변화된 게 없었고 네. 더 후퇴한 것처럼 예. 퇴색한 것처럼 이 세상이 앞으로도 더 힘들어지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했습니다. 예. 근데 대통령이 그 대담에서 물가 얘기를 안 한 건 또 아니어서 그 중에 질문 중에는 한국의 애플, 그러니까 사과가 이렇게 비싸다라고 얘기하면서 물가 얘기를 하긴 했거든요. 뭐 비축 물량 풀겠다, 뭐 그런 원론적인 얘기를 하는 걸로 기억이 납니다만 저는 이제 그런 장면들 보면서 실제 대통령은 지금 사과가 시장에서 얼마나 하는지 그렇죠. 알고 있을까? 네. 오이 세계가 얼마인지 알고 있을까? 이제 이런 기본적인 궁금증이 들어서 좀 더 상세한 질문이 나왔으면 참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저도 역시도 그 대담을 높게 평가할 수는 없을 것 같고 두 분이 생각하시는 상징적인 장면이라고 해야 될까요? 저는 주제도 괜찮고 질문 답변 중에 상징적인 장면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네, 저는 질문의 답변보다는 사실은 질문을 중심으로 봤어요. 박장범 앵커의 그렇죠. 질문이요? 질문이 네네. 어쨌든 신년 기자간담회를 사실은 하지 않은 거거든요. 예. 지난해요 올해도 신년 기자간담회를 하지 않고 기자회견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네. 전국 계획 그리고 올해의 국정운영 과제 목표를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예. 기자는 어떤 질문을 할 것인가 예. 어떻게 물어볼 것인가가 저의 핵심 포인트였는데 예. 박장범 기자는 사실은 외국 회사의 예. 조그만 백 예. 백이라고 파우치. 하지 않고 외국 파우치. 회사의 조그만 파우치라고 발언한 것부터 예. 이미 우리 국민들이 가장 분노하고 궁금해했던 김건희 여사의 리스크를 예. 대하는 공영방송 KBS의 태도 자세를 명징하게 보여준 사건으로 저는 파우치를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 파우치를 중심으로 보셨다는 말씀이시고 차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가 제일 상징적인 장면으로 기억에 남습니까? 가장 뭐 보면서 제일 인상에 깊었다? 아니면 예. 어떤 영화를 보고 있다? 예, 그런 예. 거는 대통령 자리에 앉아보라고 했었잖아요. 그 국무회의 앵커한테. 협상에서 네. 그 박장범 앵커를 그 자리에 앉히는 네. 장면. 무슨 그 예. 서울의 보물 영화를 보는 것처럼 그 자리에 앉아서 뒤에 있는 그 배경이 연출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국민들을 예. 수준 이하로 생각하신 게 아닐까 싶었습니다. 예. 아마도 좀 대통령의 소탈한 모습을 보여주려고 했던 그런 연출 아니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네. 예, 본격적인 내용을 저희가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선 위원장께서 가져오신 자료가 있어서 자료의 순서대로 좀 말씀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영상도 준비해 주셨고 이제 PPT를 중심으로 설명해 주셔도 될 것 같고요. 영상부터 저희가 한번 만나보도록 할까요? 그 영상부터 저희가 준비한 영상부터 보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대담 이후에 난데없이 백이냐 파우치냐 이런 논란이 시작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고민정 의원은 명품백을 왜 명품백이라고 안 부르냐는 말을 했습니다. 자, 백과 파우치 모두 영어인데요. 뉴욕타임스 같은 외신들 어떤 표현을 쓸까요? 모두 파우치라고 표기합니다. 대통령실은 이번 대담에 대해 예상치 못한 질문이 나와 참모들이 당황했지만 대통령이 차분하게 답했다면서 질문은 집요했고 답변은 소상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네, 저희 이제 보여주신 장면은 KBS와 MBC가 KBS 대담을 다루는 태도가 다르다. 이제 네, 이거를 네. 보여주시기 위한 것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KBS가 네, 6일 날 밤에 네. 대담을 10시에 했습니다. 예. 10시에 대담을 하고 다음 날 아침 네, 주요 언론과 그리고 그날 밤에 KBS, MBC, SBS 메인 간판 뉴스에서는 예, 전날 대통령이 첫 신년 기자회견을 하지 않은 예. 대담으로 그 순치시킨 대담을 대체로 한 그 내용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고 평가하는지 그날 밤에 지켜봤던 국민들 그날 밤에 다 보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예. 다음 날 보도를 어떤 자세로 어떻게 보도했나를 7일 날 저녁 뉴스를 살펴봤습니다. 예, 예. 그런데 KBS에서는 아까 말했던 예. 박정범 앵커는 본인이 대담의 당사자였고 본인이 질문을 했어야 함에도 본인이 질문을 정확하게 제대로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것을 다 질문하지 않았던 당사자가 예, 네, 그 파우치에 대한 예. 내용의 변명의 내용으로 예. 본인의 공중파 방송을 통해 본인이 본인의 입장을 대변하는 방송을 했어요. 예, 예. 그다음 날 9시 뉴스 지금 꼭지가 KBS에서는 두 꼭지를 방송을 했습니다. 예, 대담에 예. 대한 국민적 여론, 평가 그리고 문제점, 팩트 체크는 하나도 하지 않았습니다. 예, 네 번째 뉴스와 다섯 번째 뉴스로 했던 상황이고요. 예, MBC는 예. 9시 뉴스 메인 탑 보도로 연속 보도 5개를 보도했습니다. 예. 너무 중요한 내용이니까 당연히. 그렇죠. 네. 전 국민적으로 궁금해했으니 네. 어떤 답변을 했는지 예. 일단 가장 먼저 김건희 여사가 네. 가방을 받은 것에 대해 대통령이 무슨 네. 말을 했는지 예. 어느 정도 수위로 하는지 관심이 집중됐고 예. 대통령은 매정하게 끊지 못한 것이 문제라면 문제고 아쉽지 않았나라는 발언에 대해 예. 집중적으로 보도를 했고 예. 이거에 대해 국민들은 사과도 아니고 이게 예. 뭔지 예. 문제가 있다라는 보도를 메인 보도를 했습니다. 예. 그다음 한동훈과의 갈등 이슈에 대해 보도를 했고 그리고 예. 세 번째는 전국민 대담에 대한 국민적인 분노 예. 그리고 야당과 여당의 평가에 정치권의 대해서 평가요? 네 그리고 빈 껍데기다 부끄러운 홍보 방송이었다라고 하는 야당의 지적들을 국민들을 대신한 국민들의 그 민주당의 지적들이 여과 없이 방송이 됐고 예. 그런데 또 여기에 국민의힘의 입장 예. 뭐 진솔하게 생각을 밝혔다라는 취지의 예. 입장도 균형 있게 보도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MBC에서는 질문이 깊이 있게 진행되지 않았다. 예. 그리고 덧묻지도 않았고 추가 질의도 없었던 그냥 수박 겉핥기식의 예. 대담이었다. 네. 국민들이 듣고 싶었던 질문, 그다음 궁금증이 풀렸냐라고 네. 물어보는 국민의 여론을 반영해주는 뉴스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 팩트 체크도 했습니다. 어. 전날 대통령이 했던 대담 중에 예, 사실과 달랐던 내용들, 예, 예. 영수회담을 과거에 했는지 안 했는지 예, 예. 이런 것들을 과거의 전례들을 갖고 MBC에서는 5꼭지로 예. 연속 보도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해줬던 그런 예. 보도를 한 반면 예. 자 KBS 아까 말씀드렸던 두 꼭지만 예, 예. 가볍게 보도를 했고요. 예. 그중에 보셨던 박정범 앵커가 예. 난데없이 백이냐 파우치 논란이 시작됐다. 예. 논란을 만든 당사자가 누군가요? 예. 당사자가 박정범 앵커입니다. 예. 본인이 이걸 논란으로 치부하고 그리고 특정 최고위원을 해 왜 명품백을 명품백으로 안 부르냐라고 말했다라면서 본인이 반박을 해요. 외신이 어떤 표현을 썼는가라고 본인이 모두 파우치라고 했다는데 사실은 모두 파우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예. 해외 유수의 언론들 PPT 한 번만 띄워봐 주실까요? 예. 예. 월스트리트 저널이 1월 23일 보도했습니다. $2,200 디오르 핸드백이라고 했습니다. 네. 그리고 로이터 통신 영국의 디오르
디오르백 스캔들. 스캔들이라고 했습니다. 예. 그리고 홍콩의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에서도 레이디 킴하고 디오르백이라고 분명히 했습니다. 핸드백이라고 나와 네, 있네요. 핸드백이라고 예, 했습니다. 예, 그리고 타임즈에서도 예. 디오르백 스캔들이라고 예. 했습니다. 예. 많은 뉴스 언론들이 전부 다 디오르백이라고 표기를 예. 했는데 예. 한 개만 가지고 예. 그리고 그것도 분명히 앞에 디오르라는 디오르 파우치라고 예. 되어 있습니다. 네. 디오르는 생략하고 예. 파우치만 파우치만. 갖고 본인이 해외 언론도 이렇게 한다라고 허위 사실을 자기의 유리한 보도 하나만 가지고 지금 공중파 방송을 자기의 변명용으로 이렇게 활용을 했습니다. 선택적으로 접근한 거죠, 뭐. 이럴 수 있는 건지 그리고 이거에 대해 지금 국민적 분노가 폭발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은 KBS 시청자 게시판에 예. 박장범 앵커에 대해 사퇴해라 그리고 해임시켜라 그리고 박장범 앵커에 대해 KBS를 규탄하는 예. 시청자 게시판이 뜨겁게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예. 그 150건 이상이 네. 지금 박장범 앵커의 보도에 대해 문제를 지적하고 있고요. 실제 시청자 청원 저희 저기 보면은 지금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저렇게 네. 박 앵커와 박민 사장에 대한 사퇴 요구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저렇게 청원을 일일이 네. 다 주제별로 올릴 수 있군요. 네, 1000명이 넘으면 어, 한 달 이내 답변하도록 KBS 시청자들을 대표하는 시청자위원회가 예. 이렇게 운영하는 게시판이고 네. KBS 사장은 네. 응답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예. 지금 KBS 원래 이 게시판이 전혀 뜨겁지 않았고 시청률도 떨어지고 있는데 유일하게 시청자들의 항의 분노만 시청자 게시판을 뜨겁게 달구고 있고 1000명이 넘은 네. 지금 글은 지금 15건이 넘고 있습니다. 많이 지금 이미 올라왔네요. 네, 네, 네. 그리고 하나 더 짚자면 KBS하고 MBC만 보여드려서 그런데 SBS도 저희가 따로 네. 준비한 게 있죠. SBS는 뭐라고? SBS도 순서는 크게 다르지 않은가요? 이제 SBS는 사실은 기계적 네. 균형을 지키려고 조금 노력이라도 노력했던- 했군요. 네네네. 그래서 어. 메인 보도 첫 뉴스의 첫 시작을 예. 전날 대담에 대한 문제를 지적을 했고 네. 그리고 매정하게 못 끊어 문제라는 것들에 대해 평가가 네. 이제 양비양시론을 했죠. 국가 극에 이른다라고 예. 해서 균형 있게 보도를 해줬고 그리고 그 한동훈 비례위원장과의 관계에 대한 지적을 했고 그리고 여당 대변인들에 대한 후속 그리고 대통령 입장 표명에 대한 것들 세 꼭지 정도를 예. 다뤘습니다. 그래서 MBC와 KBS의 중간 정도를 SBS는 좀 다뤘고 예. 그리고 다양한 목소리를 담으려고는 했던 상황이어서 상세로는 안 보여드려도 되는 상황인 굳이 것 뭐 같습니다. 차이점을 두자면 KBS는 이 KBS 대담에 대한 내용을 아예 첫 두 번째 다르진 않았고 그렇습니다. MBC하고 SBS는 어쨌든 첫머리 기사, 두 번째 기사, 세 번째 기사까지는 KBS 대담을 다뤘다. 그렇습니다. 그런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게 구분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전반적인 국내 언론의 그 다음날 방송 3사 저희가 언론사 분위기를 좀 메인 뉴스 분위기를 좀 살펴봤고 실제 외신들이 디올 파우치가 아니라 핸드백이라고 다수가 보도하고 있다라는 부분까지 좀 짚고 왔는데 사무처장님께서는 소비자들이 주권을 가지고 이런 뉴스들을 바라봐야 된다. 네. 소비자들도 시각을 가져야 된다라고 늘 강조하시는 분이잖아요. 이렇게 비교해서 설명해드리면 잘 이해가 되실 텐데 일단 KBS의 언론 보도 행태라고 봐야 될까요? 대담 이후 어떻게 좀 평가하실 수 있을까요? 근데 그 KBS 대담 첫 시작부터 예. 저는 거짓을 얘기하고 있다는 게 KBS 사장이 바뀌고 나서부터 예. 앵커가 하루아침에 바뀌었었잖아요. 예. 그때부터 시청률이 떨어졌었어요. 많이 떨어졌죠. 예, 그거는 우리 국민들이 아니 예. 바로 알고 있는 부분인데 예. 어떻게 거기서 앵커를 만나 KBS 9시 뉴스 시청률이 좋다면서요. 그러면서 축하합니다. 이런 얘기들을 국민들을 속이고 있을까 참 네.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했고요. 그리고 뭐 KBS의 그런 대담 예. 문제점만이 아니고 저희는 이렇게 뭐 SBS나 MBC 뉴스를 말씀하셨지만 예. 국민들이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KBS에서 얘기 나온 디올 파우치 예. 뭐
작은 가방, 예. 작은 백 이런 걸로 문제가 될 거라고 언론 소비자로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디올 파우치 아니면은 디올 백 이게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본질을 비틀 수 없는 거라고 국민들이 이미 알고 있었는데 예. 거기에서 KBS 앵커와 대통령만이 작은 가방, 파우치 이런 걸로 언론을 호도하고 있으니 예. 언론 소비자로서 이거는 뭐 대응 가치가 없다? 언론 예. 하루빨리 정권을 교체하고 퇴진해야 되겠다 이 생각밖에 안 들었습니다. 예. 자, 근데 저는 이 방송이 또 재방을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러니까 가장 네. 설날 명절에 가장 많은 가족들이 예. 앉아 있는 시간대를 사실은 공중파를 예. 사실은 정권의 홍보 방송, 대통령의 치적에 대한 네. 땡윤 방송이 아니라 중요한 가족들의 아침 네, 네. 자리에 네. 설날 모임에 대통령의 방송을 다시 한번 네. 재방송을 함으로 인해 네. 사실은 우리 국민들이 밤에 못 본 분들을 위한 KBS의 대통령의 목소리와 대통령의 이 뭐 소탈한 모습들 다큐멘터리 미화 다큐멘터리를 또 봐라라는 사실은 강요이지 않았는가. 예. 전파를 가지고 KBS 사장 낙하산 사장이 와서 예. 제대로 지금 대통령에게 충성하고 있는 모습을 재강조해서 또 어필하고 싶었던 예. 그런 정파 낭비였던 거 아닌가라고 예. 싶습니다. 예. 9시 반이었나? 그 10시였나요? 9시 반을 제가 기억하는데. 아무튼 저도 네. 그 시간에 그걸 재방송하길래 깜짝 놀라가지고요. 아니 이미 했던 걸 또 방송하는 것도 그렇지만 그래서 그 이후에 찾아보니까 시청률이 잘 나와서 국민들이 이 인기리에 방영이 됐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또 한 번 보여드리는 게 뭐가 나쁘냐라는 식의 KBS 그런 반박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국민들이 시청률이 높았다는 것은 네네네. 첫 대담을 했을 때 높은 것은 사실은 듣고 높죠? 싶었던 네. 게 있었습니다. 네네네네. 듣고 싶었던 게 있어서 예. 이 전국에 실은 그 김건희 여사 네. 디올 명품백과 그리고 김건희 특검법 거부 그리고 최수근 상병 예. 사망과 국정조사에 대한 예. 준비 그리고 이태원 참사 특별법 거부에 예. 대한 입장 예. 그리고 손준성 검사 예. 고발 사주의 피해자가 윤석열, 한동훈, 김건희였다고 고발을 했거든요. 예. 예. 이게 지금 유죄가 됐습니다. 네. 이거에 따른 대통령의 네. 입장 이런 것들을 KBS가 물어주고 예. 이거에 답을 할 건가? 제일 관심 사항은 김건희 여사였죠. 예. 그게 과연 어떤 답변을 할까? 음. 총선을 앞두고 있으니 예. 전국을 좀 바꾸려고 하지 않을까? 음. 라는 것 때문에 사실은 지켜봤던 겁니다. 그리고 이슈가 워낙 컸거든요. 왜 신년 기자간담회를 안 하느냐? 예. 불통이다. 예. 이런 이슈들이 다른 언론에서도 계속 있었고 정치권에서도 언제 기자간담회 하나라는 예. 것들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높았던 상황이라 시청률을 집중시켰던 거죠. 근데 본분들은 바로 실망을 할 수밖에 없었고 예. 그건 여론조사 지표로도 나왔습니다. 어제 서울의 소리 아침 방송에서도 여론조사 예. 지표가 나왔었는데 이거를 방송을 본 네. 국민들 67%, 70%에 가까운 분들이 이런 경우가 어딨냐. 지금 국민들이 기대하는 거 답변 하나도 안 했다. 예. 이러려고 방송을 국영방송화 만든 거 아닌가. 예. 윤석열 대통령은 제대로 답변하지 않은 예. 그야말로 이런 보도였다라는 게 이 방송을 본 높았던 시청률은 분노와 그리고 절망으로 바뀌었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뭐 말씀 나왔으니까 사무처장님께서는 기자가 아니지만 저 자리에서는 지금 방금 박영선 위원장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추가적으로 어떤 질문들이 나왔어야 됐을까요? 지금 저 방송에서는 나오지 않았던 질문들이 너무 많아서 어떤 게 본질적으로 나왔어야 될까요? 저희가 11월 말에 서울의 방송에서 예. 김건희 여사 예, 예, 명품 수수 거는 이제 방송이 되고 나서 10월 예. 26일인가 그때 방송이 됐었잖아요. 네. 그 이후에 주요 언론들에서 보도되지 않아서 저희하고 또 외신 기자회견도 한 달 전에 했었고 하셨죠. 이렇게 흘러왔는데 예. 이거를 모르는 분들도 많았어요. 솔직히 네, 인터넷으로 접하는 분들은 정보를 접하는 분들은 이게 진짜 민주당의 단순 예. 공작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싶은 분들도 많으셨었어요. 예. 믿지 않고 네. 봐도 믿지 않고 그렇지만 어떻게 됐던 KBS 대담에서 네.
뭐 사과는 없었지만 인정을 하신 거잖아요. 네, 네. 대통령께서 인정하셨으니까 네. 그거를 많은 국민들이 확인하고 싶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시청률이 많이 나오는 게 또 당연한 거고요. 예, 예.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꼭 많이 나와서 많이 보셔야 되고 인정을 하셨으니까 당연히 왜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국민들은 당연히 알아야 되니까 예. 수사를 받아야 되는 건데 뭐 단순 사과만이 아니고 예, 예. 정중히 모셔서 수사를 받아야 되는 부분인데 예. 이거를 뭐 부부싸움을 하셨는지 뭐 본질을 완전히 훼손하는 질문들을 하고 계시니 국민들은 확인하고 싶었던 부분을 확인을 못한 거죠. 예. 왜 계속 김건희 여사 뭐 주가 조작 부분도 의혹이 많은데 왜 네. 이런 거를 계속 피해 가시는지 음. 왜 그리고 내 가족부터 내 친인척 내 주변부터 더 바르게 정의롭게 지켜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왜 계속 거부권을 행사하시는지 예. 저는 그 부분에서 꼭 질문을 했었어야 될 거라고 봐요. 예, 뭐 김건희 특검법을 그러니까 왜 거부하는지 뭐 이제 그런 예. 질문들이 나왔어야 됐다라는 말씀이시고, 저는 사실 그 질문하는 직업이다 보니까 저도 사실은 아까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박장범 앵커가 어떤 질문하는지 되게 유심히 지켜봤거든요. 아 근데 물어볼 게 너무 많아서 저 정도밖에 질문을 저 정도 수준의 문제가 아니고 뭐 사전 녹화고 편집이 많이 됐으니까 질문을 했겠지만 뭐 지워진 내용도 덜어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전제로 하고 말씀드리는 건데, 뭐 예를 들면은 최근에 재판 있었던 바이든 날리면 사태 판결 났으니까 아니 판사들은 모른다는 거 아니에요? 그 화자가 대통령이 무슨 말을 했는지를 밝혀줘야 이게 이제 가부가 결정되는 건데 그 대통령만이 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저는 그 진행하는 사람이 그때 진짜로 실제 뭐 바이든 날리면 때 뭐라고 얘기하셨는지 밝혀주시면 안 되냐, 그런 질문 좀 나왔어야 되지 않았을까요? 그런 것도 안 나오고 너무 좀 뭔가 주변부적인 것만 나오다 끝난 것 같아서 대통령 하고 싶은 얘기만 한 것 같아서 참 아쉬웠다는 말씀 드릴 수밖에 없고, 그 다른 사설들도 저희가 준비를 했죠. 그 신문사들조차도 이 KBS 대담 관련해서 엄청나게 혹평했잖아요, 그죠? 조중동마저도. 그 제가요 다음 날 아침 예, 첫 예. 사설 보도가 네. 어떻게 나왔는지, 네. 그러니까 그날 밤에 KBS, MBC, SBS 뉴스는 밤 보도였고요. 예, 다음 날 아침, 조간. 아침에 조간에 예, 가장 윤석열 정부 탄생에 기여해준 조중동 예, 예. 보도는 어떻게 보도했는지부터 예. 살펴봤습니다. 사설을 통해 살펴본 조선일보부터 내용 형식 미흡했고 앞으로 조심 약속이라도 지켜야 정도로 제목은 뽑았는데요. 예. 내용은 사실은 좀 따끔합니다. 내용의 사설의 내용 중에 네. 잠깐만요. 저도 좀 보겠습니다. 형식이 적절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네. 형식이 적절했는지, 그리고 제가 글씨가 좀 작아서 안 보이는데 네네. 네네네. 그리고 인사권자 KBS 사장의 인사권자가 대통령이어서 예. 객관적 중립성 이루어졌다 보기 힘들다라고 야, 했어요. 이거 맞는 네, 말이네요. 네, 네, 조선일보의 지적이 딱 맞네요. 네네. 그리고 3일 전 녹화 방송이어서 2시간 넘게 방송했지만 100분으로 편집했다. 뭐 예. 각본 예. 그리고 사후 편집, 예. 대통령 하고 싶은 말만 했다. 그렇다 보니 야당 비판이 틀렸다고 할 수 없다. 완전 만말인데요. 대통령은 국민의 질문에 성실하게 답할 책무가 있다라고 예. 했어요. 약간 지금 결이 지금 바뀌고 있는 게 느껴지고요. 예. 그리고 중앙일보를 보겠습니다. 예, 예, 중앙일보 또한 대통령 명품백 해명, 예, 국민 우려 해소엔 미흡했다. 예, 그리고 김 여사 억울한 사연 강조하다가 사과 반성 표현은 또 빠져버렸다라는 예, 내용을 또 그 사설로 실었고, 동아일보도 예. 대통령 신년 녹화 대담이라고 했어요. 또 녹화 대담 녹화 대담 맞죠? 맞죠? 예. 네. 내용도 형식도 많이 아쉽다. 그리고 국가 최고 지도자인 배우자가 보여진 공인 의식이 부재한 거 실망됐다. 예. 그리고 여기는 다른 데는 안 썼던 건데 예. 대북 정책에 관여하는 예. 국정 관여 발언 역시 대단히 부적절했다. 아, 배우자가 보여줬던 네, 그 네, 인식에 네, 대해서 네, 비판을 네. 했단 말씀이시죠. 그리고 김 여사 처신에는 침묵하고 음. 박절하게 대하는 게 어렵다라고 어떻게 이렇게 답변할 수 있냐, 문제 있다라고 했어요. 자신이 하고 싶은 이야기만 한 대담이었다. 예. 그리고 언론과의 소통이 국민과의 소통이라고 했던 윤석열 대통령 발언이었거든요. 그게 그렇죠. 그래서 더욱 그렇죠. 그렇다라고 조중동 방송의 다음날 아침 방송에 대한 다음날
사설들이 전원, 예. 그러니까 정권에 가장 가깝고 조중동이 예. 윤석열 정부의 가장 호위무사 역할을 했지만 예. 결국 KBS만 와의 대담이었기 때문에 본인들하고 또 하진 않았잖아요. 예. 기회조차 주지 않았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렇게 냉정하게 그 평가 비판을 했던 보도입니다. 예. 그럼에도 다시 보시죠. 예, KBS 다시 보시자는 게 예. 되돌이켜 생각해 보시면 예. KBS 그날 밤 예. 뉴스는 아. 정말 이 정도의 수준에도 미치지 않았던 그런 공영방송의 대담 평가 보도여서 예. 저는 KBS의 지금 위상과 위치가 예. 어느 정도 수준으로 나락으로 떨어졌는지 예. 보여줄 수 있었던 상황이라고 이 사설을 통해서도 비춰보면 그렇습니다. 뭐 조선중앙동화가 이 정도면은 한겨레 경향까지는 굳이 저희가 사실 보지 않아도 보지 사실은, 않아도 예상이 네. 됩니다만 네. 그래도 어렵게 준비하신 내용이니까 한겨레 경향도 볼게요. 그래도 네. 한겨레 경향도 오피니언란에 마찬가지로 비판을 했단 말씀이시죠? 네네. 한겨레 경향은 어쨌든 명품백은 정치공장, 뭐 예. 사과 대신 강변으로 일관한 윤 대통령이라고 해서 법적 책임은 사라지지 않는다라고 지적을 했고요. 예. 그리고 이런 불통, 국민 외면만 자초한다. 그래서 대통령은 두려운 마음으로 되돌아봐야 한다라고 예. 한겨레는 지적을 했고요. 그리고 예. 우리 말씀하셨던 대담 재방송, 예. 재방송에 대해서는 정치 권력에 순치된 예. 국영방송의 민낯을 봤다고 하면 지나칠까. 예. 친윤 낙하산 박민 사장이 취임한 뒤 한국방송은 정권의 나팔수로 전락해 가고 있다. 예. KTV 아니냐라는 평가까지 내부에서 나오고 있는 것들을 한겨레에서는 그 오피니언 발언으로 지금 사설과 함께 실었고요. 예. 경향신문 보실까요? 네. 예. 경향신문은 설 이후의 건입니다. 예. 어쨌든 이 정부와 사법당국이 이 문제를 풀지 않는 한, 예. 김건희 문제 풀지 않는 한, 민심은 진정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고, 그리고 이후로 또 주거 침입으로 예. 수사한 내용들, 그것까지. 주거지. 예. 예. 그래서 대통령의 책임 회피성 발언들에 대해서는 예. 이제 대통령은 인정은 한 겁니다. 예. 받았고 매정하게 거절하지 박절하지 못했고 못했다. 박절하지 못했다라고 인정을 했기 때문에 이제 수사기관이 제대로 이 문제를 다투고 조사를 해야 된다라고 예. 저는 보여지고 예. 경향과 한겨레는 그 내용들로 예. 사설을 실었습니다. 예. 이렇게 그 조간 그 성향을 따져서 보수 성향, 진보 성향 다 합쳐서 한입 모아 네, 맞습니다. 비판하기도 쉽지 않아요. 이렇게 네, 네. 일심 동체, 일심 단결로 이 대담을 문제 삼는 것도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근데 뭐 조선중앙동화까지 이렇게까지 비판할 정도면 그거라도 좀 받아주셔야 될 텐데 바꿀 마음은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사무처장께서 가져오신 내용 중에는 이게 사실은 KBS 대담 얘기 나오면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랑 비교하는 언론 보도도 있었고요. 예. 그리고 푸틴의 인터뷰도 또 화제였다고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라고 저희가 받아들이면 될까요? 또 날짜도 절묘하죠. 예, 예. 또 그 서방 언론에서는 그 전쟁 2년 만에 푸틴 러시아 대통령하고 터커 칼슨이 인터뷰를 했습니다. 예. 그 인터뷰 조회수만 해도 예. 1억 6천만 조회수가 넘어요. 지금 현재. 예, 터커 칼슨의 X 계정의 조회수만 1억 6천만 조회수가 넘고 예. 2시간 넘는 예. 인터뷰였는데 예. 제가 뭐 인터뷰 원문으로는 다 보진 못해도 인터뷰에 주 번역된 내용은 다 봤었어요. 아, 네네네. 예, 근데 주요 언론에서는 예. 이 서방 언론에서 인터뷰한 거를 예. 뭐라고 나오냐면 주 언론에서는 예. 푸틴, 예. 뭐 끊이지 않는 푸틴 대역설, KBS조차도 터커 칼슨의 인터뷰는 가짜다. 예. 뭐 푸틴이 사망했는데 터커 칼슨은 대역을 쓴 것이다. 뭐 푸틴은 냉장고에 있다. 원래 푸틴은 지금 냉장고에 있고 네. 지금 대역이 나와서 인터뷰를 하는 것이다. 이런 주 언론 내용이 주 이런 내용이에요. 왜 저런 거죠? 그러니까 실제 인터뷰를 했는데 네. 저거 가짜다라고 폄하하고 싶은 언론의 속내가 있는 거예요? 뭐죠? 왜 저러는 거지? 제가 막 속속들이 그 부분까지 얘기를 하면은 예, 저희 예, 예. 지금 이 시간도 부족하니까 예, 예. 하겠지만
언론이 지금 이 모습이라는 겁니다. 아. 앵커님, 언론이 지금 서방 언론에서 하는 예. 언론, 서방의 모습, 서방 언론조차도 한국 언론은 믿지를 않는다고 그래요. 예. 예, 그 언론에서 허. 지금 이런 언론들을 보면서 언론이 왜 사양 산업이라고 하는지 예. 저희가 알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예? 아, 근데 진짜 이거는 터커 칼슨이라는 사람이 푸틴을 직접 만나서 인터뷰하고 본인 계정에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국내 언론에서는 이거 뭐 대역설, AI설, 가짜설 이런 게 좀 중점적으로 보도가 됐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1억 6천만 참 회가 신기하네. 넘는 지금 이거 국민들이 네. 기본적인 알 권리조차도 보장받지 않고 있는 대한민국에 살고 계신 거예요. 예, 저희 예. 좀 관심 있는 분들은 인터넷을 통해서 예. 모든 정보를 접하고 있지만 예. 대다수의 국민들은 그렇게 자기가 적극적으로 찾아서 정보를 예. 취득하지 않습니다. 예. 수용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데 예. 저희 지금 대한민국 언론은 언론조차도 아니라는 겁니다. 안타깝네요. 근데 이 내용을 아마 터커 칼슨과 푸틴의 인터뷰를 뭐 2시간이나 다 보신 분은 아마 없을 것 같아서 뭐 어쨌든 사무처장님이 좀 보셨다고 하니까 우리 그 KBS 대담과의 어떤 비교를 해주시면 좀 어떨까요? 뭐 거기는 편집이 좀 들어가나요? 아니면 거기 굉장히 좀 자유로운 분위기로 질문합니까? 어떻습니까? 뭐 왜 우크라이나를 침범했냐 이렇게 터커 칼슨이 직접적으로 질문도 합니다. 예. 그 인터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 근데 저는 뭐 푸틴이 뭐 무슨 우리 윤석열 대통령보다 더 낫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가 그런 건 아닙니다. 아니죠. 예, 그런 건 그런 아니고요.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예. 우리 언론에서 왜 이거를 기본적인 가짜 뉴스 아주 완전 혐오적인 왜곡 뉴스로 보도를 하냐. 예. 이거는 윤석열 정부에서 지금 국내에서는 이념이 가장 중요하다고 그러고 국외에서는 네. 동맹이 가장 중요하다고 외치고 있기 때문에 예. 언론에서는 받아쓰기밖에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참 안타깝네요. 위원장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저 뭐 푸틴 대통령 저 인터뷰 말고도 예전에 정상들이 기자를 만나서 곤란한 질문을 피하지 않는 편집 없는 사전 녹화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꼭 생방이 아니더라도 편집하지 않는, 그리고 그 기자가 좀 곤란한 질문도 던지는 거를 정상들이 받아주는 그런 형태의 대담들은 많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저희 대한민국의 역사도 네. 바로 전 문재인 대통령도 네네. 사실은 신년 기자회견은 꼭 했고요. 예. 그리고 간담회 네. 형태도 가졌었고 KBS랑 대담도 네, 문재인 대통령이 KBS 했어요. KBS 출입 기자랑 했었는데요. 예. 아주 준비되지 않은 예. 아주 강한 질문이 있었어요. 그때는 문재인 대통령한테 네. 독재자라고 했어요. 독재자라고 하는 평가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네. 해서 예. 당황해하시며 답변을 했던 게 예. 실제 있었고, 그 기자에게 여러 이렇게 이렇게 글들도 있었지만 예. 실제 잘했다라고, 실제 그런 여론이 일부는 있긴 했으니 예. 그랬다라는 시원시원한 질문을 했다라고도 예. 하고, 그리고 진솔하게 답변하는 모습. 예. 그래서 전혀 사전 각본 리허설 없이 진행됨을 예. 거꾸로 입증해주는 예. 그런 대담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예. 노무현 대통령은 사실은 아. 신년 기자회견 포함해서 150번 했고요. 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예. 마저도 탄핵이 있었던 2017년 예. 헌재 판결을 앞둔 상황에서도 예. 어쨌든 신년 기자회견을 했었어요. 예, 그러니까 예, 각본 회견이어서 본인이 할 말을 하고 싶어서 하긴 했지만 예. 어쨌든 신년에 전국과 본인의 지금 어려웠던 이야기, 예. 그리고 무거운 질문이어도 예. 피하지 않고 하는 게 대한민국의 역사의 길이었습니다. 멀리 예. 갈 것이 아니라 예, 예. 대한민국에서도 그렇게 해왔지만 네. 유일하게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불통으로 일관하고 있는 거죠. 예. 그리고 도어 스태핑도 네네네. 용산 이전이 구중궁궐 청와대가 네. 기자들과 그리고 시민들과 거리가 머니 네. 가깝게 가겠다라는 취지로 용산 이전의 명분을 삼았습니다. 네. 그런데 결국은 도어 스태핑 중단했고 네. 가벽을 쳐서 기자들과 출퇴근 때 만나지 않게 예. 거리를 오히려 높게 세웠고, 그리고 이후로 기자들의 질문, 그리고 국민들의 질문, 예. 국회에서의 질문들 예. 하나도 답변하지 않고 있는 모습인 겁니다. 예. 너무 쉬운 질문을 좀 두 분께 드리려고 하는데,
저는 이제 기자회견 안 하실 것 같거든요. 언제 퇴임하실지 모르겠지만 퇴임하실 때까지 안 하실 것 같아요. 이번이 마지막이었던 건가요? 모르겠어요. 안 하실 것 같아요. 기자회견 자체를 안 하실 거고 뭐 민생 토론회도 뭐 저희가 사실은 오늘 본 주제는 아니지만 민생 토론회는 사실 토론이 아니잖아요. 뭐 그렇죠. 민생이 있건 없건 그거 다 차치하더라도 토론의 방식이 아닌 뭐 짜여진 질문을 하면 대통령이 이제 지식 자랑하는 그런 시간처럼 좀 느껴져서 근데 기자회견은 사전 조율이 좀 있다고 하면 그게 바로 소문이 나고 그리고 질문 같은 것도 짜맞췄다고 하면 또 기자들 사이에 소문이 나버리니까 이걸 조율하기가 힘들어가지고 막 애드립으로 받아치기를 좋아하는 대통령의 말이 또 논란을 낳고 하다 보니까 도어 스태핑 없애고 기자회견도 안 하는 건데 제가 드리고 싶은 가장 쉬운 질문은 첫 번째는 앞으로 기자회견을 언젠간 한번 하시긴 할까요? 라는 질문이고요. 두 번째는 그 기자회견을 하신다면 언제가 될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너무 쉬운 질문이죠? 그 네, 질문이 어떻게 아니라 생각하세요? 제가 네. 듣고 싶은 대답. 네네네. 그러니까 그 네. 윤석열 대통령은 이런 기자들과의 질문을 말씀하셨던 대로 예. 이후로 거의 안 할 것 같다라고 예상이 예, 되는 예, 상황인 건데 네. 저는 총선 후에 예. 마지막 예. 그 퇴임 기자간담회로 인사하는 그거를 아, 꿈꿔보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꿈꿔보고 있습니다. 사무처장님은 뭐 사무처장님도 같은 마음이세요? 그렇죠. 그거는 여기 다 같은 마음이지 않을까요? 근데 왜 다른 마음처럼? 아니요, 저는 뭐 언제 퇴임하실지는 모르겠지만 기자회견 자체는 아마 안 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기자회견을 하더라도 그래도 조금 격식 있게 기자회견이라는 거는 생방 중에 충분히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왜냐하면 문재인 전 대통령 때도 보면 기자회견 하셨잖아요. 그렇죠. 기자간담회 하고 그리고 그 중에는 대충 예상되는 질문들을 보좌진들이 알려준단 말이에요. 이런 질문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럼 대부분 90%는 거기서 나옵니다. 근데 뭐 한 10% 정도는 대통령이 예상하지 못했던 보좌진들도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질문들이 나올 수는 있거든요. 그럼 한 90은 준비해서 그냥 하면 되지 않을까요? 근데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네. 관련해서 네. 이게 2달 동안 이렇게 번지지 않았으면 하셨겠죠. 이렇게 가만히 있었었잖아요, 언론에서. 서울의 소리에서 방송을 하고 나서 예. 대다수의 주요 언론들은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달 전에 나와서 예. 한겨레나 경향조차도 예, 보도를 예. 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그렇죠, 예, 그렇죠. 규탄을 했었는데 예. 이게 이렇게 본인들 생각처럼 잠잠했으면 예. 하셨겠죠. 그래서 저는 그 고민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편집국장 뭐 이런 형태로 대담, 부장 이상급으로 대담을 다시 한번 해볼까 한다는 기사가 또 있었어요. 뭐 국장 간담회 비슷한 거죠. 네, 네. 네. 그것도 사실은 뭐 약속 대련처럼 그렇죠. 사전 리허설이고 말씀하신 대로 90%는 예상 질의응답이 거의 가능합니다. 그럼요. 왜냐하면 전국 현안, 현안. 그리고 정치적 이슈, 예. 그리고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거는 전부 다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간혹 전혀 모르는 내용은 거의 1, 2%가 안 돼요. 예, 예. 그러니까 거의 예측 가능한 질문을 하기 때문에 예. 그리고 뭐 부장단, 편집국장단, 대담 또한 거의 예측 가능한 내용들로 그렇겠죠. 형식과 내용을 짜서 예. 준비된 기획으로 할 수 있을 수는 있겠지만 예. 그것 또한 사실은 뭐 연출된 쇼잉 기획 뭐 행사가 되지 않을까 예. 싶은 거죠.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자면 그런 겁니다.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최근에 지난주였나요? 그 관훈 토론회 하셨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MBC 어디 국장이었나? 그분이 그런 질문하는데 서초동에 얼마나 계셨죠? 라는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네. 그 이제 한 비대위원장이 서초동에 뭐 모르긴 몰라도 뭐 20년 있고 뭐 이런 식의 답변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국장이 그 답변 듣자마자 바로 얘기하는 게 그 지금 답변하신 게 그 사직에서 야구봤다와 사직구장에서 야구봤다 이제 이런 보통 명사와 일반 명사에 대한 그런 질문이었다. 보통 서초동이라고 하면 대검이라고 생각하고 뭐 이렇다. 이제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기획된 질문이었거든요. 그런 질문 받기 싫어서 안 하시는 거 아닐까요, 대통령도? 제가 예상하기엔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네. 이 언론인 요놈들이 자꾸 비틀어서 질문하거나 곤란한 질문하는 게 너무 싫으니까 그런 질문에 또 괜히 그 대처했다가
잘못 대처했다가 이제 논란이 되는 건 싫어서 아마도 그런 것일 거다라고 예상을 해보고요. KBS 대담 이후에 사실은 그 대통령께서 노래 부르시는 장면이 또 전파를 탔거든요. 상 소장님 혹시 보셨습니까? 팝송. 아니요, 팝송이 아니고요. 사랑으로 저는 아, 봤습니다. 저는 못 봤어요. 저희 죄송합니다. 변진섭의 네. 사랑이 필요한 사랑이 거죠라는 필요한 노래를 거죠. 네, 네. 부른 거를 안 보셨구나. 예. 저는 봤거든요. 보셨어요? 네네네. 아, 그 대통령실 과거에는 김건희 여사랑 1년 전에는 같이 네. 새해 설날 인사를 했는데 예. 이번에는 대통령실의 그 직원들 한 명 한 명 나와가지고 이렇게 준비된 내용으로 이렇게 합창을 했는데 뮤지컬 형식이었어요. 네. 뮤지컬 예, 스쳐만 스쳐서 보셨어요? 예, 예. 다행입니다. 예. 좀 웬만하면은 정말 집중해서 보고 싶지 않은 것들이 많아서. 그지 그걸 다 두 분 다 예. 보셨다는 전제하에 전 질문 드리려고 했는데 아무튼 안 보신 분도 계시니까 어쩔 수 없지만 그게 KBS 대담 하고 나서 그 다음 날 그 방송이 그것도 심지어 같은 날에 제가 알기로 녹화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거 왜 했을까요? 아, 저는 진짜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글쎄요. 그걸 보고 느낀 예. 거는 직원들 정말 애쓰는구나. 국민들에게 뭐 진짜 위로와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실제 위로와 사랑을 전하려고 했다면 진정성 있고 진심이 있었다면 네. 사실은 서천화재 시장에 우리 시장에 갔잖아요. 네. 화재가 났고 거기에 피해 상인들을 손잡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예. 그런 모습들을 사실은 담아줘야 되고 예. 그리고 수해 피해 현장에 사망했던 그 지하 예. 가서 그때 어떤 모습 보였나요? 그때 보였던 모습들 이것들을 과연 사랑이 필요한 거죠라고 합창을 예. 한다고 이렇게 민생고에 시달리고 높은 예. 물가에 예. 그리고 이태원 참사 피해 예. 가족들 예. 거리에서 오체투지로 예. 그렇게 울고 있는 상황인데 제 말이 그 말입니다. 거기에 어떻게 영빈관 같은 곳에서 사랑이 필요한 거죠라고 노래로 이 설날 신년 덕담 영상을 그렇게 찍을 수 있는 건지 과연 이렇게 쇼 보여주기식 그거에 진정성 하나도 없는 예. 그냥 정말 약간 개그 콘서트도 안 되는 예. 내용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뭐 저는 이제 그걸 보고 지금 상황에 노래가 나오냐라는 이제 그런 힐난을 혹시나 네. 받을 것 같으면 그냥 안 하느니 못하는 것은 아예 안 하는 게 좋다. 이제 저는 이제 그런 주의인데 평가가 정말 댓글만 봐도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뭐 사무처장님은 안 보셨으니까 다행이긴 한데 댓글 보면 제 판단으로는 전체 국민의 한 절반 이상이 아니고요. 한 절대 다수가 이거 뭐냐라는 반응이었거든요. 그래서 심지어 저는 윤석열 대통령을 열렬히 지지하는 제 지인에게도 이걸 봤냐고 보여드렸어요. 네. 그랬더니 그분이 이런 걸 못하러 하냐고 라는 그런 반응이었어요. 왜냐면 할 거면 제대로 하지 너무 어색하고 너무 자기적이라는 반응이었어요. 그분조차도. 그래서 저는 뭐 사무처장님이 안 보셨고 그래서 심지어 그걸 그 뮤지컬 형식의 노래를 보도하는 언론들이 어떻게 봤는지를 저는 이제 그거를 여쭤보려고 했는데 안 보셨다고 하니까. 왜냐면 제목들도 참 휘황찬란했거든요. 파격적인 노래 솜씨 이런 것도 해가지고 똑같았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 이거 정말 저는 믿고 싶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아니, 뭐 체감할 수 그럼요. 있게 네네. 정책과 제도로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사무처장께서 1월 24일에 국회 세미나실에서 윤미향 의원실 주최로 토론회를 가졌는데 이 토론회 이후에 있었던 보도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분노를 금치 못하신다는 얘기가 있어서 예. 그 대목을 잠깐 저희가 짚어보려고 합니다. 저희 언소주도 예, 지난달 1월 24일 국회에서 진행된 토론회 주최 단체로 참여했습니다. 네네. 지금 남북 관계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엄청나게 지금 극한 대치 상황 속에 있습니다. 예, 지금 이때는 연평도 주민들이 대피 명령이 떨어졌다, 막 이런 게 언론에서 나왔을 때입니다. 그리고 네, 접경 네. 지역 주민들이 되게 전쟁이 날까 예. 걱정하는 때였었고요. 그리고 네. 북에서는 모든 대남기구, 우리로 치면은 통일부까지도 다 정리한 상태입니다. 예. 이거는 북에서 그러니까 민족 간의
국가로 민족 간의 민족적 정체성으로 보지 않고 적으로 본다고 규정해서 예. 이제 뭐 저희는 시민단체는 언제 바로 지금 전쟁이 나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예. 윤미향 의원실에서 주최해서 토론회를 개최했는데 토론회 주 내용은 평화였습니다. 예. 지금 우리 한반도에서 어떻게 평화를 찾을 것인지 그리고 뭐 남북관계가 이런 경색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평화를 지킬 수 있을 것인지 모색하는 토론회였습니다. 예. 이 토론회가 2시간 넘는 토론회였는데 예. 이 토론회 영상은 유튜브 여러 채널에 공유되고 있습니다. 예. 현재도 있고요. 예. 예. 그런데 이 토론회가 끝나고 일주일이 딱 지나고 나서 예. 조선일보에서 조선일보 기사를 보면은 이거 봤어요. 예. 예. 반국가 행태 이 토론회를 무슨 뭐 흔히 말하는 종북 빨갱이 토론회로 외도해서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반국가 행태 묵과 못해 근데 이거를 조선일보에서 먼저 나왔습니다. 기사가 이 기사에 관련돼서 그래서 예. 여기 참가자들 뭐 윤미향 의원이나 아니면 여기에 참여했던 학자하고도 통화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그 영상을 보셨으면은 이 토론회의 마지막 결론은 우리는 무조건 오직 평화였습니다. 이거를 분명히 알았을 텐데 조선일보에서 기사를 내고 나서 예.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북 전쟁관을 수용하는 반국가 행태에 이거는 묵과하지 못하겠다는 식으로 모든 언론들이 이렇게 똑같이 받았었습니다. 모든 언론들이요. 이 언론이 조중동만이 아닙니다. 예. MBC, KBS조차도 다 이렇게 썼네요. 예, 극우 유튜브 출신의 김영호 통일부 장관의 말을 그대로 받아 적었습니다. 이거를 보면서 이념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윤석열 정부는 국민들 민생을 생각하고 있는 것인지 저는 정말 모르겠습니다. 이 국민들은 이념이 가장 중요하다? 이거 믿지 않습니다. 해답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네. 그래놓고서 모든 본인들의 반대되는 이런 토론회조차도 빨갱이 토론회, 종북 토론회로 프레임을 뒤집어 씌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론에서 진실을 밝히려고 하는 언론에서 어떠한 노력조차 안 하고 뉴라이트 출신? 아니 그 뉴라이트로도 붙이기가 좀 민망합니다. 극우 유튜브 출신의 통일부 장관의 말을 그대로 받아 적고 있다. 이거는 저희 시민단체 아니면은 그냥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제가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는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이제 한반도 평화에 대해서 강조하는 자리였는데 언론들이 일제히 북의 전쟁관도 수용해야 된다라는 발언을 메인으로 두고 다 일제히 보도했네요. 흔히 있는 일이라고 저도 봅니다. 예를 들면 좀 주류 언론사들이 한번 선제적으로 때려주면 그거를 이제 다 따라 받아 쓰는 거죠. 조선일보에 따르면 뭐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런 식으로 이제 보도가 덮여가는 건데 굉장히 좀 분노해 주신 것 같고 박영선 위원장님께서는 이런 보도 행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언론학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네. 언론은 권력에 대한 감시, 비판, 견제를 해야 된다라고 해서 네. 워치독이라고 그러거든요. 예. 그런데 워치독으로서의 국민의 공공성, 공익성 그리고 진실을 알리는 거에 있어서는 예. 눈 감고 입 다물고 잠자는 척하는 슬리핑독이 됐고 그리고 본인들이 물어뜯는 특정 대상을 정해놓고 예. 하이에나처럼 물어뜯는 언론으로 이렇게 타락하고 있는 건데 어택독이라고 그러거든요. 전투견으로 변해서 예. 물어뜯는데 이게 먹힐 만한 대상을 이미 본인들이 이미지와 프레임화를 해놓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한 번 문제가 된 당사자들은 지속적으로 계속 하이에나들 같이 물어뜯으면서 본인들의 선정적인 모든 이념 공세들을 여기다가 예. 토화를 시키는 거죠. 예. 그래서 나머지 다른 분들의 평화와 안보를 지키기 위한 목소리들 또한 네. 거세하기 위한 예. 방법론이고 이념 논쟁을 이번 총선에 한 번 더 이슈화하고 싶어하는 논쟁이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민주당이 지금 총선을 앞두고 예. 제2야 시민사회 단체들 예. 윤석열 반대 범민주 진영들과 함께하려고 큰 틀을 제시하고 있으니 예. 이제 통일을 추구하고자 했던 분들 평화를 이야기하는 목소리들에 예. 지금 오히려 예. 운동권 세력과의 결을 만들기 위한 예. 희생양
찾기를 한 거 아닌가. 음. 저는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 뭐 토론회, 국회 토론회 자리 가면은 여러 연사들이 또 등장하시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네. 그 연사들의 발언을 뭐 어떻게 다 통제할 수도 없는 것이고요. 토론회 자리는 또 자유로운 발언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에 그분 한 분 한 분 발언이 사실 이렇게 대대적으로 보도가 되는 경우는 좀 드물긴 한데 네. 이제 여기 참석하셨던 이사장님, 김광수 이사장님 발언 하나만 두고 이 자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매도당하는 그런 기사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뭐 그 발언이 실제 있었고 뭐 윤미향 의원실에서도 뭐 그 일부 발언엔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이미 입장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전쟁관을 수용하는 자리가 되어버린 그렇죠. 그런 토론회 자리처럼 비춰지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김진양 교수님은 개성공단 지원재단에 계셨던 이사장님이고 예. 그 김진양 교수님은 그 사회자의 그러니까 사장이었어요. 예, 근데 예. 한 그 토론자로 나오신 분은 북을 예. 연구하는 예. 뭐 북한학 박사세요. 김광수 예, 이사장님이 김광수 이사장님이 김광수 박사께서 북을 네. 연구하는 박사예요. 그래서 예, 예. 북을 연구하시는 분이니까 북의 지금의 정책이나 지금 보여주는 모습들이 왜 이런 건지 그 예.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신 건데 예, 예. 그 북의 전쟁관을 수용한다는 식으로 기사를 낸 거였던 거죠. 아,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흡수 통일이 아니라 평화 통일로 나아가야 되고 분단을 극복하는 것은 결국 한반도 평화다. 그렇죠. 요게 이제 메인 주제인데 그렇죠. 다른 네. 하나의 고리를 만들어 가지고 전체를 매도해 버리는 네.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뭐 이번만 그랬던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리 신기하진 않지만 주최의 한 아무튼 언소주도 같이 주최를 하신 네, 거니까 주최단체. 주최하시면서 굉장히 좀 분노스러운 경험을 또 한 번 하게 됐다라는 말씀 전해드렸습니다. 저희 시간 금방 가죠? 네. 그렇네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오늘 포커스 때 얘기했던 하나의 주제만 다루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런 경우를 좀 처음 봤거든요. 5일 앞에, 그 다음 주 언제였지? 5일 남겨두고 국빈 방문을 취소하는 경우는 전 처음 봤어요. 4일, 나흘, 사일인가요? 4일. 네. 와, 그래서 저는 이거 처음 보고 왜 뭐가 어디 누가 이제 예를 들면 그 독일에 어디 만나야 되는 정상이 아픈가? 혹은 뭐 일정이 뭐 꼬였나 이 생각을 했는데 여러 가지 이유를 검토해 봤는데 아무튼 취소했다는 겁니다. 뭐가 이유였을까요? 저는 취소한 이유를 말하지 않고 여러 가지 이유를 검토했대요. 그 여러 가지가 뭔지. 그러니까요. 저 그걸 알고 싶어요. 그 여러 가지가 뭡니까? 예. 기자들은 그걸 물어야 될 것 같고요. 그렇죠. 추측컨대 예. 사실은 이달 말에 어쨌든 김건희 특검법 예. 네, 제 부의를 또 할 계획이거든요. 예, 민주당에서. 예. 그러다 보니 총선을 앞두고 예. 김건희 여사를 데리고 출국을 해야 되나 안 데리고 출국을 해야 되나. 예. 근데 사실은 김건희 여사는 국빈으로 사실은 안 가도 상관은 없습니다. 국가적으로 이미 약속된 일정이고 네. 또 기업 총수들 또한 중요한 일정인데 예. 신년 초에 국가적으로 경제적으로 위기 상황인데 예. 이분들의 일정까지 전부 다 지금 취소되는 상황이에요. 예. 그러니까 김건희 리스크 때문에 국민들에게 김건희에 대한 대담 이후로도 여론이 예. 70% 이상 지금 여전히 부정적 여론이 높거든요. 아까 예, 예. 조중동까지 보셨잖아요. 네. 본인들을 옹호해주는 집단들까지 이렇게 부정적 여론이 높아지고 있으니 예. 이 여론 때문에 김건희 여사를 고려해서 예. 지금 이걸 취소한 거 아닐까라는 저는 추정입니다. 예. 절대 그건 아니라고 대통령실은 네. 뭐 얘기를 하는 것 같긴 절대 한데. 아니면 뭔지 예. 이야기를 해주셔야 예. 국민들이 납득하고 상대방 국가도 납득하고 또 경제 우리 총수들도 예. 충분히 납득이 돼야 이게 용인이 되는 거죠. 예, 너무 이례적이어가지고요. 국내에 뭐 전염병이 있거나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독일이나 덴마크 정상 중에 누가 못 나올 정도의 어떤 그 아프시거나, 건강상 이유가 네. 있거나 아니면 해당 국가에 뭔가 좀 위험 요소가 있어가지고 우리 정상이 방문하기가 어렵다거나 뭐 소요 사태가 있거나 뭐 맞아요. 거기 네. 파업 집회가 좀 굉장히 뭐 불붙어서 전 국민적으로 아무튼 국가 정상이 좀 위태로운 상황이 있거나 이런 거일 텐데 그게 아니라 나흘 앞두고 이렇게 취소를 한다. 저는 아무튼 처음 봤습니다. 사무처장님은 어떤 이유가 있을 거라고 보세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KBS 대담에서 예, 그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관련해서 예. 정치 공작이라고 말씀하신 게 예. 총선이 한 달
예. 한 달 좀 남은 상황에서 이게 예. 터진 거 보면 예. 정치 공작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셨죠. 예, 근데 뭐 한 달 전에 터트린 건 아니었잖아요. 예. 지난해 예, 터졌죠. 뭐 네. 저 작년에 예. 터졌던 건데 지금까지 이렇게 끌고 온 거고 그 뭐 4월 총선에 분명히 지금 도움은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해외 순방을 예, 나가시는 게 네, 그거를 제가 아. 뭐 일일이 뭐 이런 그런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는 예. 뭐 저도 잘 모르는 사람으로서 예, 함부로 말씀드리긴 그래도요. 총선엔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예. 예. 정치적 유불리에 대한 그렇죠. 판단이라는 말씀이시고 본인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 본인도 먼저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 명품 빼기 예. 정치 공작이다. 예. 총선이 한 달 좀 남은 상황에서 예. 왜 이게 터졌겠냐 이렇게 예. 말씀하신 거는 모든 정치 공학적으로 계산한다는 거죠. 저는 이렇게 이해가 안 되는 행보, 정말 납득이 안 되는 행보인데 예. 이미 국가적 재정으로 예. 이 선발단이 이미 예. 현장에 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음. 그리고 현재 교민들 예. 또한 스태프들을 구성해서 현장 지원팀들을 또 구성을 해서 지원을 준비를 하거든요. 예. 숙소도 예약이 돼 있고 그리고 이후로 이 상세한 세부 일정들까지도 전부 세팅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예. 네, 이 기업 총수는 총수만 가는 게 아니거든요. 현지 법인 그럼요. 아직도 네. 다 스탠바이하고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예. 이미 국가 예산은 이미 집행이 저는 일부 됐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어떤 이유를 설명을 하더라도 납득할 수 없고 그리고 이후로의 파장 또한 그 국가에서 대한민국과 이후로 신뢰관계, 이후로의 뭐 협상, 교류, 그다음 이후로의 계약들 이런 것들 이후로 어떻게 책임지고 수습할 수 있을지 저는 더 큰 문제가 좀 발생할 수 있으리라 보고 있고요. 예. 다른 나라 이후로 방문해야 될 다른 국가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대한민국은 믿을 수 없는 예. 국가가 되는 거죠. 국가 최정상이 가기로 한 일정을 예. 말씀하셨던 대로 뭐 저희가 뭐 전쟁 위기가 지금 와 있다거나 예. 그리고 도로교통 뭐 항공이 지금 파업 상태여서 하늘을 날아갈 수 없다거나 그 나라에 말씀하셨던 스트라이크가 있거나 예. 그리고 뭐 그 나라에 테러 위험이 있었다거나 예. 이런 게 아닌 이상은 사실은 그 어떤 이유, 의사 파업 뭐 등등을 이유를 말을 했다고 하는데 아직 파업 잘 들어가지 모르겠네요. 않았거든요. 네. 뭐 파업 실제 여부도 아직 집행도 지금 뭐 협상 중인 거고 그래서 총선을 생각하고 안 갔다면 이건 총선 개입입니다. 총선을 판단해서 유불리를 보고 대통령이 대통령은 여당의 총수가 아니거든요. 예. 여당의 총수가 아닌데 국민의힘 총선에 질까봐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있어서 예. 해외 일정을 안 했다. 국빈 정상 일정을 안 했다라고 하면 이거는 분명히 대통령의 총선 개입 일정을 위한 예. 지지율 떨어질까봐 안 갔다라고 하면 이것 또한 사회적으로 좀 논란과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저는 뭐 제 생각인데요. 이건 뭐 사실 일본 언론에서 이미 보도를 했기 때문에 기시다가 한국 총선에 개입하러 온다고 하니까요. 농담입니다. 농담인데 네. 이제 한국 4월 총선인데 기시다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을 뒷받침할 목적으로 한국에 오게 된다라고 일본의 민영방송 FNN이라는 곳에서 이미 보도를 했다고 하고 NHK도 그렇게 보도를 했다고 합니다. 제 생각은 아니고 일본 언론이 그렇게 보고 있다고 하니까 이거는 기시다 총리의 한국 총선 개입설이 하나 또 제기가 될 수 있는 그런 뭐 보도였고요. 모르겠습니다. 그게 뭐 실제 성사될지는 모르겠고 지켜봐야 될 일이겠죠. 일본에선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KBS에서도 말씀하셨잖아요. 기시다 총리하고 네. 정치적으로 네. 또 본인하고 잘 맞는 파트너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 보면은 예. 뭐 돈독한 것 같습니다. 예, 진짜 오게 되면은 뭐 셔틀 외교의 일환이라고는 하는데 총선에 뭐 또 좋은 그림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어떤 분들은 하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저는 뭐 이 정도면 사실은 또 예. 총선의 유불리 판단해서 네. 국민 여론이 아닌 것 같다라고 싶으면 또 오지 말라고 하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설마요. 근데 뭐 일본 언론의 보도니까 그건 네. 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국내 현안까지 저희가 좀 다뤄보는 시간이었고요. 오늘 말씀드린 대로 두 분의 말씀 너무 잘 들었습니다. 박영선 민생경제연구소 언론개혁위원장, 정성애 언론소비자주권행동 사무처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